네, 반갑습니다. 어떤 파이썬 독자 여러분, 오늘은 클래스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 두 번째 순서인데요.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살펴봤다시피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양이 클래스를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고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 시청자께서도 고양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머릿속에 합의된, 그죠? 추상적인 개념이고,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고양이는 이와 같이 노란색 눈과 검은색 털을 가지거나, 혹은 이와 같이 흰색 털을 가진 그런 형태로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의 고양이를 클래스라고 하고, 색상과 크기, 이름을 가지는 실제 존재하는 고양이를 인스턴스라는 용어로 비유를 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서 살펴본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클래스를 실제로 한번 정의하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요, 클래스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를 해주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 클래스가 가져야 될 속성과 메소드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교적 간단한 문법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cat 클래스에 해당되고요. 실제 cat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cat이라는 클래스 이름과 괄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괄호 안에는 이제 인자를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DLE를 띄우고요. New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클래스 cat이라는 클래스 이름과 함께 콜론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패스문은 뭐냐면은 어떤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라는 파이썬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이제 나비 이꼴 cat 해가지고 실제 ca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나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catpass.py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cat 객체가 생성되었다. 그리고 그 cat의 id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언더스코어 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cat을 포함하고 있는 이 모듈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id of 나비를 해보면 나비의 고유한 id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당연히 나비의 타입을 조회를 해보면 얘는 cat이라는 클래스의 타입이다 라는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 객체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를 이와 같이 조금 엄밀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한 번만 더 알려드리면,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는 클래스에 의해 만들어진 사물 혹은 객체로 조금 더 한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요,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 앞에서 살펴본 나비는 인스턴스다. 요거는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만일에 이제 이 문장을 조금 파이썬스러운 문장으로 표현하려면 나비는 cat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엄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반면 cat 클래스는 인스턴스다 라는 말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cat 클래스가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내부에서 정의되어 클래스와 클래스 인스턴스가 사용하는 함수인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는요, 흔히 멤버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자, 메소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요, def라고 하는 키워드가 필요하고, 메소드의 이름과 인자로 self라고 하는 인자를 넣어줍니다. 이 self라고 하는 인자는요,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변수인데요,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프린트 야옹야옹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출력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만든 코드에 new 하고 여기다가 self라고 하는 인자를 넣어줍니다. 그 이외에는요,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을 입력하고요,
요것이 출력되도록 하는 뮤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셀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이제 이 나비는요, 뮤라고 하는 야옹 구독해 주세요를 이야기하는 이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점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네로라고 하는 새로운 캣 객체를 만들고요. 네로 객체가 야옹야옹을 출력하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네로라고 하는 객체는요, 캣 클래스의 객체이기 때문에 캣이 정의해 놓은, 설계해 놓은 이 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미미라고 하는 새로운 캣 객체를 이와 같이 미미.뮤를 한번 출력해보면 네,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d of 네로, id of 미미를 출력해보면 서로 다른 객체이므로 id 값이 다르다는 것도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네로라든지 미미라든지 하는 이 변수 이름은 ca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다 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cat 클래스 인스턴스는 뮤라고 하는 cat 클래스가 정의해 놓은 멤버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이름과 점이라고 하는 연산자 그리고 메소드를 이용해서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객체는 뮤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한다는 것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도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크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멍멍을 출력하는 그런 연습 문제를 해보시면 앞의 코드를 익히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내부에 생성자 혹은 초기화 메소드라고 하는 이름의 특수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역시 클래스의 메소드이기 때문에 셀프는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인자로 네임이라든지 컬러 값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이름과 색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인자를 받을 수 있는 4개의 변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name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인자로 들어온 이 값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셀프가 가지는 name은요, 인스턴스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self.color와 같은 이 컬러도 이 cat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는 인스턴스 변수이다 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정의해 놓은 인스턴스 변수는요, self.name, self.color와 같이 나중에 호출할 때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비, 네로, 미미라고 하는 ca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여기에 인자로 이름과 색상을 부여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뮤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뮤 함수는 각각의 인스턴스가 가진 셀프를 이용해서 네임과 컬러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요, 내 이름은 나비, 색깔은 검정색, 야옹야옹을 출력하는 출력문과 내 이름은 네로, 색깔은 흰색, 야옹야옹, 내 이름은 미미, 색깔은 갈색, 야옹야옹을 출력하는 이런 실행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러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cat 클래스를 정의할 때 언더스코어로 시작해서 언더스코어로 끝나는 특수 메소드인 init이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new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했습니다. 이때 self.name, self.color라고 해서 인스턴스 변수를 출력할 때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가지고 있는 name이라는 변수, 색상이라는 변수를 여기에 넣어서 출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름과 색상을 가진
그런 출력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출력 결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셀프라고 하는 이 4개 변수가 필수적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셀프라는 4개 변수가 나비 혹은 네로 밈이라고 하는 이 cat 인스턴스를 지칭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셀프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우리가 4개 변수를 정의할 적에 name 그리고 color 이퀄 흰색 이렇게 했죠. 그래서 color 이퀄 흰색과 같이 디폴트 4개 변수를 넣어주게 되면요. cat 하고 네로, cat, 네로, 흰색 이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4개 변수 값도 클래스를 생성할 때 매우 요긴하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인스턴스 변수, 멤버 변수, 필드라고 하는 이름은 동일한 이름인데요. 얘는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속성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self.name, self.color라고 하는 이 코드는요. 나비라고 하는 인스턴스에서는 나비의 인스턴스의 이름과 색상을 의미하고요. 네로라고 하는 인스턴스에 있는 셀프에서는요. 이 셀프가 nero.name, nero.color로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미미 인스턴스의 미미.name과 미미.color로 해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기능을 이용해서 도구 클래스와 도구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이와 같은 코드를 한번 짜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조금 추상적이고 까다로웠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파이썬에서 필수적인 클래스와 생성자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궁금한 점은 아래쪽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